유인촌은 체육계가 체육인들을 위한 단체가 아닌 괴물계, 그러니까 괴물들만 모여있는 단체라고 발언한 적이 있을 정도로 현재 체육계 인사들은 모두 비리와 청탁, 횡령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또 다른 비리가 터졌고,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연맹, 협회, 체육회 등 체육계를 대표하는 집단들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기흥은 2016년 말부터 체육회를 이끌어 왔는데요. 이런 그가 저지른 비리들이 하나 둘씩 공개되며 그의 재산에 대한 출처도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범죄 의혹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무려 각종 기부금으로 마련된 대한체육회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기흥의 개인 재산도 모두 세무조사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올 정도로 현재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자금과 관련한 문제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현재 의혹이 제기된 것만 해도 무려 올림픽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1억, 2억 규모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문체부는 체육회를 통해 지방체육회에 지급했던 생활체육 예산을 직접 예산을 교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체육회는 즉각 반발했는데, 대한체육회 입장에서 도체육회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죠.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가 어떻게 괴물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유인촌 장관의 발언에 이어 예산 배분권 등 체육회 고유 영역까지 침범하는 꼴이라며 문체부의 예산 직접 집행은 결국 국민체육진흥법을 스스로 어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모두 이기흥 회장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무한연임이 가능토록 체육회정관을 개정한 뒤 3선에 나선 가운데 이 회장의 부인이 세금을 상습 체납하여 최소 7차례 이상 부동산이 압류됐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기흥이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뒤에도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이 아파트를 세무당국에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도 했으며, 이기흥 재선 뒤에 또 세금 체납으로 세무당국이 이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2년 반이 지난 현재도 세금을 내지 않아 계속 담보가 설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기흥 부인이 세금 체납을 20년째 반복하고 있고, 현재도 세금을 체납 중인 만큼 이기흥이 5천억 원의 혈세를 다루는 자리에 과연 적합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기흥은 하남시 골재 채취장 오염토사 방치로 정부의 혈세 425억 원 이상을 부담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성산업개발과의 관련설에는 2006년 이후 손을 뗐기 때문에 고의부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주장과 다르게 부인 김 씨는 이기흥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흥국산업의 주식을 최소 2017년까지 보유했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기흥은 또다시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는데요. IOC 위원이 된 뒤 자신과 아내가 최고 등급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것입니다. 이 여권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딱 3명만이 보유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데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와 압류 해제를 반복한 부인에게도 대통령이 소지한 등급의 외교관 여권이 발급됐다는 의혹이 있어 이 모든 문제에 이기흥 부인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이기흥이 함께 했다는 의혹이 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기흥은 2016년 1억 원을 출연, 자선단체, 서담을 설립했고, 이 회장은 체육회장 출마 때 자신의 직업이 서담 이사장이라고 얘기했죠. 겉으로는 자선사업가로 행세했지만 그 이면은 세금 체납자였던 것입니다. 김 씨는 약 2달 만인 2017년 압류를 해제했는데, 대한체육회 장에 당선됐는데 부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이 압류됐음이 세상에 알려질까 우려했던 때문인지 신속하게 세금을 내고 압류를 푼 셈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고리를 추적하면 더 많은 비밀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또 다시 배드민턴 협회 회장 김택규가 나옵니다. 안세영의 폭로 이후 내내 당당함을 유지하던 배드민턴 협회장 김택규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겁먹은 것처럼 안세영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김택규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투어 슈퍼 500 코리아 오픈이 개막한 전남 목포체육관에서 전체적으로 9세대의 관습은 없애야 한다며 갑작스럽게 발언했습니다. 지난 발언과는 전혀 다른 양상인데요. 예를 들어 국가대표 선발, 후원과 계약에 대한 규정을 모두 손봐야 한다며 선수가 국가대표 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세영 선수가 낸 의견에 대해 전부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한이 맺혔다는 것이겠느냐며
협회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까지 말하니 이제 드디어 김태규가 정신을 차리고 선수들을 위한 협회 운영을 하는 줄 알았더니 전부 도망가기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원래 김태규는 안세영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하기 위해 협회를 통해 안세영과 소속팀 등의 꾸준히 만남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이를 부담스러워했기에 계속해서 만남을 거절했는데요. 한 관계자에 따르면 결국 김태규의 떼쓰기에 모시겨 안세영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만남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김태규가 어제 언론에 대놓고 안세영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달라질 것을 약속했기에 안세영도 이를 받아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세영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안세영을 불러내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한 관계자가 말하길 김태규는 안세영이 미팅 자리에 나오자 사과하는 척 운을 띄웠고 이에 안세영이 약속한 내용은 꼭 지켜주면 좋겠다고 얘기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지금 이 자리에서 서약서를 작성하자며 다시는 언론에다 협회 김태규를 향한 비판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방에서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안세영을 향한 감금 협박을 했다는데요. 이에 당황한 안세영이 그럴 순 없다고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자 김태규는 온몸으로 문을 막으며 당장 사인하라고 윽박질렀고 거의 폭력까지 행사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동은 안세영의 부모님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해결이 됐고 너무 놀란 안세영은 다시는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겠다며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만약 안세영의 부모님이 함께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싶고 안세영이 얼마나 놀랐을까 걱정되는데요. 협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도 김태규의 사과의 마음이 약해져 그를 용서하려고 했던 안세영이 이렇게 배신을 당하니 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한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배드민턴계와 아무런 연관이 없던 김태규가 배드민턴 협회 회장이 될 수 있던 것은 모두 이기흥과의 끈끈한 관계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안세영을 위해 목소리를 냈던 대한체육회가 갑자기 안세영을 저격한 것도 모두 김태규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고 특히나 김태규가 이기흥의 비리를 다 알기 때문에 이기흥 역시 김태규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흥과 김태규는 원래 지인으로 친밀한 사이였으나 서로 배드민턴 협회장, 대한체육회 협회장을 맡으며 권력 남용과 비리, 횡령, 갑질을 했고 서로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제 한쪽을 도려내려고 해도 상대편이 폭로할 내용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일심동체에 가깝다는 폭로였죠. 그래서 김태규도 마지막 발악을 하며 시스템을 개선해야겠다는 인터뷰를 한 것이고 이기흥 역시 지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정의 계기가 되어야 하고 선수 지도자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쇄신해야 할 부분들은 각 협회별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체육계가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추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 라며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김태규도 이기흥도 모두 자신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모략을 짠 것인데요. 이미 문체부와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지금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대한민국이 이제는 상식이 무너져 내린 세상이 되어버린 게 아닌지 한탄스럽습니다. 부디 잘못을 한 사람은 벌을 받고 잘못된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